지구의 크기. 지구의 크기. 쌤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먼저 하면은 일단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부터 결론부터 말할게요. 자, 결론은 지구는 얼마나 크냐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잘 안 믿기겠지만 지구는 둥굽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 정도 되냐면 생각보다 안 커요. 반지름이 6,400km쯤 됩니다. 반지름이 6,400km면 2πr 계산하면 원의 둘레 나오잖아. 원의 둘레를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면 한 바퀴를 돌 수 있겠구나. 이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의 둘레를 구할 때는 2πr이라는 이제 여기다가 6,40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반지름에다가. 그래서 2πr로 지구의 둘레 값을 쭉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것만 계산하고서 출발하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 이게 한 바퀴 쭉 돌면 되잖아. 내 걸어가는 속도가 이 정도니까 한 5년 정도 걸어가면 한 바퀴 돌 수 있겠네요.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자고, 그죠? 그러니까 구해내서 출발하면 됩니다. 숙박비 안 들고 맨날 걸으면 되잖아. 자면서 걷고, 걸으면서 자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구의 중심, 어서 와. 맞아, 여기 맞아. 빨리 왔어. 반어법이야? 키 좀 큰 거 같다, 너. 아니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구에 딱 서 있지만 지구가 엄청 넓어 보이잖아요. 그죠? 둥글다는 건 상상도 못할 뿐더러 지구가 너무 커가지고 반지름이 6,400쯤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게 옛날 사람들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반지름 6,400이다. 지구의 크기는 이 정도 된다라고 알아냈냐면 바로 이 사람 덕분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구의 크기를 처음으로 측정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측정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잘 안 물어보기는 해요. 사람의 이름은 잘 안 물어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은 두 가지 수학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 수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수학적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와 비례한다는 사실이야. 간단히 말해서 자, 이렇게 중심각이 요만하면 그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는 요만하겠죠. 중심각이 이렇게 커지면요. 그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도 같이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중심각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커진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수학적 원리입니다. 이게 수학인가요? 도형 아니야? 도형? 그죠? 도형이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이 호의 길이, 대응하는 호의 길이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이용을 하고요. 진동 온다고? 있었다. 권지후 등원 써있어. 너 왔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야. 땡큐. 두 번째는 뭐냐면 엇각입니다. 엇각의 원리. 엇각의 원리는 뭐였어요? 평행한 두 개의 평행한 두 개의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이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직선이 있다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서로 엇각으로 뭐하다? 같다라는 게 엇각의 원리죠. 바로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하면 지구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지구가 둥글다는 건 이때도 알고 있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알고 있었고 가정합니다. 두 가지 가정도 해요. 수학적 방법 두 가지 이용을 하고요. 이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지구는 완전한 구다.
완전한 동그란 구 모양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역각의 원리나 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걸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한 구라고 가정을 해요. 수학적으로 완전한 구여야지만 이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조금 달라요. 실제로는 완전한 구는 아니고 지구가 자전 엄청 빠르게 하잖아. 원심력 때문에 중심부가 살짝 더 부풀어 있는 약간의 타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는 아니야. 완전한 구라고 가정을 해요. 자,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태양이 여기서부터 태양이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태양 광선을 이렇게 보내줄 거 아니야? 자,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 광선이 지구를 향해서 어떻게 온다고 가정한다? 완전히 평행하게 온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태양광선이 지구를 향해서 완전 평행하게 도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야.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 태양의 크기가 엄청 커요. 좀 모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태양이 엄청나게 큽니다. 태양 엄청나게 커서 태양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태양 에너지 빛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지구는 엄청 조그매서 그 나가는 가닥 중에 한 가닥 정도만 지구를 향해 이렇게 도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평행하게 오겠죠? 그죠? 평행하게 오겠네요.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컸다면 얘는 이 각도로 들어오고 얘는 이 각도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지구가 크지 않고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한 가닥 정도만 들어오니까 평행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겠네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지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태양에 비해서 크기가 엄청 작기 때문에 태양 광선이 지구를 향해서 평행하게 도달한다는 가정은 지금도 맞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얘는 약간의 오류가 있죠. 오차가 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해볼게요. 자, 지구를 향해서 두 개의 평행, 나란한 광선이 지구를 향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실험을 계획합니다. 실험을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에라토스테네스를 도와주는 쌤은 조교라 그래. 조교가 한 명 있었어요. 조교 한 명. 조교. A라고 이렇게 A라는 조교가 있어. A. 일로 와봐. 지금 내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위대한 실험을 할 거야. 도와주겠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얼마 주실 건데요? 이런 거 하죠. 돈을 주면 돼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놓고서 지금부터 내가 알려준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거리를 측정해야 되니까 당시에는 거리 측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를 갖다 재거나 이럴 수 없었거든요. 자, 네가 한 발자국 걸어봐봐. 이렇게요? 걸었어. 오케이. 30cm야. 요 보폭으로만 걸어야 돼? 더 크게 걸으면 안 돼? 요 보폭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몇 발자국 걸어가는지 세면서 걸어가. 얼마나 멀리 걸려? 얼마나 먼데요? 한 1000km 돼. 1000km쯤 된다는 건 우리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거리예요. 할 수 있겠지? 해볼게요. 돈 준다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역이 시에네라는 지역이죠. 시에네입니다. 시에네에서 여기를 따라 걸어가 있던 건 요 같은 경도상을 걸어가서 여기에 도달하게 합니다. 자, 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너 알렉산드리아까지 걸어가 라고 시킨 거죠. 알렉산드리아 걸어가. 가면서 거리 측정해. 보폭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다 막대를 세워. 이렇게요. 막대를 세워. 막대를 세운 다음에 내가 말한 날 이렇게 재면 돼. 이 사람이 말한 날이 언제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서 하진날 정오 12시가 되면은 이거 막대 누구야? 뭐 떨어졌어 지금. 어떻게 된 거지? 하진날 정오에 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살았어요. 하진날 정오에 막대를 세우고 이걸 해. 막대를 세우면 그림자가 생겨,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세우면 평행하게 태양광선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진날 정오를 굳이 정한 이유는 뭐다? 하진날 정오는 하지니까 태양이 가장 높게 뜨는 시간, 가장 높게 뜨는 날, 하진날이고요. 가장 높게 뜨는 시간이 12시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게 뜨는 그날, 그 시간에 이 실험을 하자는 거야. 태양이 가장 높게 뜬 시간에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이 막대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맞죠? 그림자가 쭉 드리워져요. CNA에 머물고 있던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뭐 막대를 이용하진 않았고 이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자, 우물 속에 완벽하게 태양광선이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속에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태양광선이 우물 속으로 딱 들어오는 그날이고요. 여기 막대를 세우면 막대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하게 하냐면 막대 끝에서 그림자 끝까지 이렇게 실을 막대 끝에서 그림자 끝으로 실을 딱 연결해서 막대하고 실 사이에 각도를 재갖고 와. 할 수 있겠죠? 맞잖아. 막대를 세운 다음에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 막대 끝에 실 묶어서 그림자 끝까지 실을 딱 연결해서 딱 고정시켜 놓고 이 막대하고 실 사이에 각도를 측정해 오는 거야. 두 가지만 하면 돼. 쉬워! 첫 번째, 걸어가면서 거리 측정해. 두 번째, 그날, 그 시각에 막대 세우고 실 세운 다음에 각도 측정해 와. 끝! 이것만 하면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줄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이걸 측정해 왔어. 자, 다녀왔는가? 몇 발짝 걸었는가? 가다가 좀 졸긴 했는데요. 이 정도쯤 돼요. 아이씨, 졸긴 왜 저래? 알겠어. 일단 알겠어. 그래서 딱 그 몇 발짝 걸었는지를 계산해서 몇 킬로미터인지를 계산합니다. 계산했더니 몇 킬로미터였냐면 925킬로미터 나왔어요. 겁나 걸었죠? 925킬로미터를 걸었고요. 각도를 측정했는데 이 각도가 몇 도였냐면 7.2도라고 각도를 측정해 온 거야.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지구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연장해 볼게. 요거가 뭐랑 나란한 수평한 거야? 요 지구를 향해 들어오는 태양 광선과 나란한 거죠? 얘도 이렇게 나란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요 두 개의 직선, 하얀색 직선과 얘가 측정해온 요거 뭐냐면 막대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 세워지기 때문에 아까 그렸던 그림과 똑같죠? 뭐야? 엇각의 원리로 요 7.2도가 무슨 각도와 똑같다? 지구의 중심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925km라는 호의 길이가 지금 구해진 거야. 925km라는 호의 길이는 지구 중심 7.2도라는 각도에 대응하는 거리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럼 비례식을 이용해서 지구 전체의 둘레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야, 봐봐. 7.2도라고 하는 중심각이 925km라는 지구의 여기 호의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지구 전체 몇 도? 360도라면 36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둔다면은 2파이 R이 되겠네. 맞죠? 지구 전체의 둘레를 여기다 2파이 R로 집어넣는 거야. 925km라는 것이 지구 둘레 중에 지구의 중심각 7.2도에 해당하는 게 925km라면 지구 중심 전체 36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바로 지구 전체 둘레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파이가 3.14니까 집어넣고 R만 내가 모르죠. 미지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는 값 얘만 몰라.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7.2 곱하기 2파이 R은 925 곱하기 360을 해가지고 내가 궁금한 R 값은요. R은 어떻게 한다? 7.2 곱하기 2파이 분의
925 곱하기 360으로 지구의 반지름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수학적 방법을 했죠. 우리 첫 번째, 중심각이 호의 길이와 비례한다는 사실과 억각을 이용해서 구해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이 이 정도쯤 된다라고 구해낸 겁니다. 그렇게 구해낸 값이 그때 얼마였냐면 7,365km였어요. 야, 이렇게 구했더니 지구 반지름이 7,365km야. 오케이! 이 정도쯤 되는구나! 라고 딱 구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하고 많이 차이 나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은, 완벽한 값은 6,400쯤 된다며. 근데 왜 이렇게 큰 오차가 있었을까? 물론 이 값도 지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시절에는 야, 이쯤 돼? 지구 엄청 넓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크진 않네? 7,365 정도 되면은 엄청 크진 않네? 라는 걸 알아냈지만 현재 과학기술로 알아낸 요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좀 차이가 난 이유, 다른 말로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3개쯤 된 것 같아요. 오차는 왜 발생했을까? 시험 문제입니다. 오차는 왜 발생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잠깐 얘기했는데 이 조수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다 그랬어? 좀 졸긴 했지만, 그죠? 졸때가 아니야! 좀 졸긴 했지만 하면서 갔잖아. 또 가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고 또 세고 이럴 수 있잖아. 아니 925km를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이 걸었겠냐. 완벽하게 걷지 못했겠죠. 그죠? 보폭이 30을 유지했을까? 어떨 때는 5에서 7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죠? 강 같은 걸 뛰어넘을 때는요. 어이샤! 그죠? 이렇게 크게 뛰어넘기도 하고 지금 안 들어갔겠죠. 그죠? 거리 측정 기술에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입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에 문제가 있었다. 거리를 측정을 하는 기술에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또 925km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거리 측정 기술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어요. 가정 중에 하나가 좀 부족했죠? 뭐죠?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구가 아니라서 완전한 구 형태가 아니라서 오차가 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하나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전혀 우리 수업할 때 다루지 않았어요. 책에는 살짝 나와 있네요. 책에는 두 개만 나와 있네요. 쌤이 지금 하나를 더 알려주는 거야. 하나 뭐였냐면은 봐봐. 시에네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의 특징이 원래 어때야 하냐면 이렇게 같은 세로선상에 있어야 요게 적용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알렉산드리아가 살짝 요 지역에 있어요. 즉 요만큼의 거리를 쟀던 거야. 이러면 이 실험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 강을 따라가면 완벽한 같은 동일 경도라 그래요. 같은 경도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살짝 다른 경도상에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야.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완전한 동일 경도상의 지역이 아니었던 거야. 완벽한 동일 경도상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어쨌든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러한 7,365와 6,400이라고 하는 거의 1,000km죠. 거의 1,000km 가까운 반지름 1,000km 정도가 차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다는 겁니까? 네,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 여기서 보여줄게요. 여기서. 이번엔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를 좀 지우고 우리나라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를 이용할 텐데, 다시 그려보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나라는 한 요쯤에 있죠. 위도 37도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 지역과 또 다른 한 지역. 우리나라 이렇게 그려볼게요. 북한이 여기는. 남한만 이용합시다. 일단은. 북한은 좀 나중에 이용할게요. 통일되면. 남한의 한 지역과 또 다른 한 지역. 우리나라 이걸 좀 확대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의 한 지역과 또 다른 한 지역. 어떤 한 지역? 동일 경도상에 있는 이 두 지역을 지금 선정을 한 거예요. 여기를 속초라 할게요. 속초라고 하고요. 여기는 어디로 할까? 대구쯤이라 할까요? 속초와 대구라고 할게요. 그냥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속초라는 지역과 대구라는 지역을 딱 찝은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요 사이 이렇게 직선상의 거리를 잴 수 있잖아. 요 거리를 예를 들어서 얼마쯤 할까? 한 300km? 한 300km쯤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속초에 해당하는 위도값을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어요? 속초가 위도값을 한 37도쯤 된다고 할게요. 대구에 해당하는 위도값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니까 이미. 위도값 알아요. 자, 대구는 위도값이 한 34도쯤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위도가 3도 정도 차이 나는 거 보이죠? 위도 3도 정도 차이 납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접목해 볼게. 봐봐. 자, 여기 속초하고 대구상의 위도가 속초는 여기, 대구는 여기.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위도차가 뭘 의미하냐? 잘 봐. 위도의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둘 사이의 중심각의 차이와 같습니다. 자, 위도차라는 건 여기서 봤을 때 두 지역 간의 무슨 차이? 요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요 두 지역의 요거 봤을 때 요 지역부터 요 지역까지의 요 호의 길이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가 3도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요 지역은 37도고 요 지역은 34도니까 요 둘 사이에 위도차가 얼마다? 위도차가 3도네요. 위도차가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위도차가 중심각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위도차가 중심각의 크기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위도차 3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둘 사이의 거리죠. 둘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300km쯤 돼. 그렇다면 지구 전체에 해당하는 360도에 해당하는 건 36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얼마다? 2파이 R이 들어가겠네. 지구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반지름 R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어느 지역과 동일 경도상에 있는 두 지역 간의 뭐만 알면 위도값과 두 지역 사이의 거리만 알면 같은 요 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도 다 이용되지 않죠. 이거 말면 되죠. 첫 번째 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지구의 반지름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굳이 막 걸어가서 지금은 이 거리 측정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그냥 위도하고 경도만 딱 찍으면 둘 사이 거리가 딱 나오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우리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측정할 수 있다. 자, 이 첫 번째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끝났어요. 지구의 크기만 측정했는데 이미 끝난 사람도 있어요. 이미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똑 계세요? 계세요? 자, 지금 방금 말한 게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의 크기 측정.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나와 있죠. 90쪽 가운데 나와 있는 게 바로 요 내용이야.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의 크기 측정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또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구나. 얘랑 비슷하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지구의 자전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힘냅시다. 자전.
자,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죠. 느껴지지 않지만 자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자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첫 번째, 화장실 물을 내리면 돌면서 내려가죠. 설계가 돌면서 내려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물이 밑으로만 쭉 빠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저절로 물이 돌면서 내려가는 거야. 신기한 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반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남반구,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남반구에 가서 물을 내리면 반대로 돌아가요.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나, 이렇게? 상상해봐. 내가 시계 방향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지역 가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게, 야, 여기 호주나 뉴질랜드는 이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변기를 설계했나 보다가 아니야. 거기는 자전의 방향이, 남반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전 방향이 반대예요. 아니, 지구가 한쪽 방향으로 돌지 무슨 자전 방향이 어떻게 반대가 될 수 있나요? 지구가 둘로 분리돼서 여긴 이렇게 돌고 여기 이렇게 도나요? 그게 아니야. 잘 봐. 보여줄게. 자, 여러분들이 쌤을 지금 쳐다보는 게 북반구에서 나를 쳐다본다고 상상해봐. 자, 봐봐.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방향이야? 시계야, 반시계야? 이게 시계라고? 반시계지. 거꾸로 하잖아, 이렇게. 맞아? 반시계죠? 반시계 맞지? 확실하지? 반시계잖아. 반시계인데, 남반구는, 자, 북반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라면, 남반구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고, 하는 거고. 잠깐. 다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쌤 손의 방향을 잘 봐봐.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쌤이 반시계를 볼게. 봐봐. 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이렇게 볼게. 봐봐.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쌤이 반시계로 손을 돌리고 있죠. 보여요? 반시계로 손을 돌리는 중이야. 반시계로 손을 돌리는 중인데, 아래에서 쳐다봐봐. 아래에서 쳐다본다는 건, 쌤이 같은 반시계로 돌리고 있는데, 아래에서 쳐다본다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야. 쌤 손을 안 바꿨어? 어떻게 보여요? 어느 방향이야?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죠. 손 안 바꿨어? 근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분명히 반시계잖아. 그지? 다시. 반시계 맞죠? 맞잖아. 반시계잖아. 근데 이걸 아래에서 쳐다보면 시계로 보인다. 맞아요? 이 원리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의 자전 방향이 반대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구가 도는 방향은 항상 일정해. 근데 북반구에서 바라봤을 때와 남반구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 자전 방향이 반대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구의 자전 방향은, 그래서 방향은 시계 방향일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그냥 북반구 기준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북반구 방향. 북반구 기준으로 정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기준으로 정해서 우리는 반시계 방향이라고 알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거랑 연결해서 아야 한 번에 외우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 맞아요? 그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야. 태양계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그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어느 방향으로 돈다 그래요? 1번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2번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그립니다. 반시계로. 1번 방향으로. 안 그려봤죠? 그래서 그릴 때도 이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 방향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처럼 자전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얘가 스스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크게 돌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왜 반시계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는지는 나중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또는 이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게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모두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 그림을 기억해서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도 반시계 방향, 자전도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동서남북 얘기를 해볼게요. 동서남북. 자,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하고 왼쪽을 서쪽이라고 많이 하잖아. 왜? 위에가 북쪽이라고 한다는 거죠. 동서남북을 정할 때 얘는 동에서 서를 지나서 서에서 동으로 오고 있죠. 얘는 동에서 서로 도는 거야?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거야? 정할 수가 없죠. 왜? 동에서 서로 가기도 하고 서에서 동으로 오기도 하잖아. 그치? 어쩔 TV, 그죠?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약속을 한 거야, 약속. 야, 반시계 방향을 서에서 동이라고 하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먼저 기억해야 돼. 지구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구과학자들이 약속해 놓은 거거든. 약속을 받아들여 줘야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는데, 약속 자체를 까먹거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서에서 동이야? 난 납득할 수 없어! 이러면 무슨 방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는 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다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약속을 받아들여 주는 것부터 지구과학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지구자전 방향입니다. 지구자전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서에서 동이라고 적혀 있어요, 책에. 왜 서에서 동이라고 말하는지 써놓는데, 여러분 옆에다가 써놔. 반시계 방향이라고 써놓으세요. 서에서 동이 바로 반시계 방향을 약속한 표현입니다. 서에서 동을 반시계 방향을 약속한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지구자전 속도입니다. 자,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건 하루 1일 동안에 한 바퀴 돈다는 건 360도를 돈다는 거고요. 하루는 24시간이잖아. 이걸 다시 고치면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도는 거야. 그 약분하면 약 몇 도가 나오냐면요. 1시간당 약 15도 정도를 자전하게 됩니다. 1시간에 약 15도 정도씩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우리 아까 왜 지구 둘레를 구할 수 있잖아. 지구 전체 둘레가 있고요. 지구 전체 둘레가 있고 지구 전체 둘레가 360도인데 360도가 지구 전체 둘레가 나오고 이런 거죠. 360도에 해당하는 게 지구 전체의 둘레가 아까 2파이 곱하기 6400이잖아. 그쵸? 맞죠? 오랜만에 해보자. 지구 자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지문 인식이 안 됐어. 2 곱하기 3.14만 할게. 곱하기 3. 곱하기 6400. 단위는 킬로미터죠. 킬로미터. 자, 킬로미터 일단 합시다. 킬로미터가 되는 거야. 그럼 한 바퀴 도는데 이 정도 가는 거니까 4192km 나옵니다. 이게 4192km 나와. 즉, 한 바퀴 전체가 4192km야. 15도를 돈다는 건 몇 킬로미터를 돈다는 걸까? 360이 4192라면 360에 해당하는 전체 길이가 4192라고 한다면
15도에 해당하는 건 얼마냐 이거죠. 요 둘을 곱하고 이거 둘을 곱한 다음에 나누면 되겠죠. 4192에다가 15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360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x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674km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시간 15도를 도는데 1674km를 가야 한다는 거야. 15도가 몇 시간 동안 가는 거라고요? 1시간에 15도 가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1시간에 얼마의 거리를 가야 한다? 1674km를 가야 한다는 거야. 자동차의 속도로 환산하면요. 아빠 달려! 얼마로 달려? 지구 자전 속도를 따라가려면 1674km/h로 달립니다. 아빠. 간단하지? 아빠 계기판에 300밖에 없는데 달려! 무조건 달려. 아빠 자동차가 300까지 슈퍼카라서 300을 쳐봅시다. 슈퍼카라 300이라 치더라도 368, 3355 한 5배? 슈퍼카의 5배 정도 속도가 있어야 지구 자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속도가 지구 자전 속도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구가 엄청 빠르게 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린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전혀 고요한데? 그래서 대단한 거죠.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계산해봐. 선생님이 정확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다. 자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 부푸는 게 이해가 되죠. 중심이 부풀어. 원심력 때문에 부풀어 나는 것도 이해가 될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다라고 계산을 해준 겁니다. 1시간에 15도를 간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1시간에 15도를 간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전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태양이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를 반을 딱 잘라서 여기를 A 지역, 여기를 B 지역이라고 한다면 B 지역은 현재 햇빛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의 반대편은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를 밤이라고 하고요. 햇빛을 받고 있는 쪽을 낮이라고 합니다. 그쵸? 현재 우리나라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곧 자전을 할 거라면 현재는 밤이지만 곧 낮으로 바뀌게 되겠죠. 맞아요? 밤과 낮이 반복되는 것도 뭐 때문이다? 자전 때문에 밤과 낮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12시간은 밤, 12시간은 낮이야. 기본값은 12시간은 밤, 12시간은 낮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무슨 그림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왜 1월 1일 날 처음으로 뜬 해를 보려고 어디로 몰려가요? 동해로 몰려가요? 서해로 몰려가요? 왜 굳이 동해로 갈까요? 봐봐. 동해는 여기죠. 서해는 여기죠. 동해가 먼저, B를 동해로 할게요. 동해 B, 서해 A. 동해가 먼저 낮으로 들어가, 서해가 먼저 낮으로 들어가. 이 그림대로라면 동해가 먼저 낮으로 들어가겠지. 동해가 먼저 낮으로 들어간다는 건 동해 쪽에서 먼저 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날 뜨는 해를 더 먼저 볼 수 있는 건 그래서 동해에서 더 먼저 그 해를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동해로 가서 우리 오늘 때는 첫 해를 빨리 봐야지. 그래서 동해로 달려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겁나 막히고 있으면 절대 안 가요. 어후, 지긋지긋해. 그래서 동해 너무 차 막히고 그런 데를 굳이 가요. 어떨 때는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면 야 동해 갔다 왔냐? 야 가다가 차에서 해봤어. 뭐 하는 거야? 차에서 너무 막혀가지고 차에서 해를 뜨는 걸 봐요. 뭐야 이게. 해 뜨는 거 봤으니까 돌아왔대. 동해 바닷가 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차에서 해 뜨는 거 보고 차 돌려서 돌아왔대요. 이게 뭐야? 왜 간 거야? 이렇게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왜 근데 동해로 달려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거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천체 일주 운동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자, 천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천체. 천체의 대표적인 별 같은 게 천체인데, 천체는 하늘천의 물체체, 하늘에 떠있는 모든 물체를 천체라 그래, 천체. 그럼 비행기나 인공적으로 띄워놓은 거 말고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천체라고 합니다. 천체. 천체망원경 그러면 하늘에 떠있는 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것들을 천체망원경이라고 하잖아. 천체. 자, 천체인데 천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잘 봐. 보여줄게요. 생각해봐. 지구는 자전하나요? 하죠. 지구는 공전하나요? 하죠. 그러면 태양은 자전하나요? 합니다. 태양도 스스로 돌아요. 태양도 공전하나요? 해요. 처음 들어보죠? 자, 우리 태양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를 좀 그려줄게요. 그럼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자,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은하가 이렇게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하는, 우리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하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있고요.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의 집단이 요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별들의 집단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예요. 이상이 그랬다. 자, 중심부에서 이렇게 별들 집단들이 이렇게 뻗어 나와져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중심부 쪽에는 블랙홀 때문에 더 많은 천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우리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라고 불러줘요. 태양은 어딨냐? 바로 여기를 쭉 잘라가지고 3대 2 정도의 별, 여기 요 지역에, 여기에 태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지구는요? 태양 옆에 찌끄맣게 이렇게 붙어있겠죠, 지구가. 그죠? 그래서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뿅뿅뿅뿅 돌고 있는, 공전한다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태양도 제자리에서 자전도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요. 어디를 중심으로? 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태양도 움직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태양도 움직입니다. 태양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태양 주위를 우리가 또 공전하고 있는 거지. 중요한 건 태양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여.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느낄 수가 없죠. 너무 커다란 움직임이라서 우리 자전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무슨 태양의 공전과 자전을 느껴? 그치? 분명한 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움직인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이제 이거 봐봐. 이 책상에 개미 한 마리가 있어.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이따 치자. 개미 한 마리가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돌면서 전체 태양 주위를, 이 책상 주위를 이렇게 뻘뻘뻘뻘뻘뻘뻘 움직이면서 막 돌면서 뻘뻘뻘뻘 움직이는 거야.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은 얘가 미쳐가지고 혼자 막 위에 도는 것도 보이고 전체 크게 도는 것도 다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가까이서 보면. 근데 이 책상을 그대로, 개미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내가 위로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100층 넘죠? 거기서 이 책상을 바라봐요. 어떻게 보일까요, 이 책상이? 책상 자체가 그냥 점으로 보이겠죠. 책상 자체가 점이면 그 안을 돌고 있는 개미도 그냥 점이죠. 움직이는 게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모든 별들은 그 자리에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다니까?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관찰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별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별자리도 항상
같은 모양이다. 별자리는 별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왜 항상 국자 모양이야? 왜 항상 W자 모양인데? 아, 별이 안 움직이나 봐. 실제로 별이 안 움직여? 실제로는 움직인다니까? 그런데 너무 멀리 있어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다고요. 이해돼요? 별이 안 움직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실제로는 움직여.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천체의 특징이야.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천체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심지어 모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봤을 때는 태양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치? 하지만 태양도 실제로는 움직인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걸 관찰한다. 아, 안 움직이겠네. 그죠? 안 움직이겠네. 그럼 천체는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그치? 다시 말해서 내 눈앞에 존재하는 카메라 있죠? 이처럼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죠? 근데 움직여. 별이 움직여. 별이 움직이는 거, 쌤이 지금 시간이 되면은 하루 동안 별을 관찰하면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왜 움직여? 별이 움직여요. 우리 별이 움직이는 그림이 어디 나와 있어? 우리 90쪽 맨 밑에도 지금 별이 움직이니 나와 있는 거야. 19시에 관찰했을 때 북두칠성이 여기 있는데 21시에는 여기 있어. 움직였잖아. 보여? 30도나 움직였어. 그치? 아, 왜 움직이냐고. 쌤, 별 안 움직인다면서요. 왜 움직여요? 이겁니다. 잘 봐. 내 눈앞에 있는 이 카메라 현재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아, 진짜 내 눈앞에 있네. 아, 진짜. 내 눈앞에 있었는데 어디 갔어? 오른쪽으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움직였죠. 지가 움직여놓고서 내 눈앞에 있던 거 어디 갔어? 일로 갔네?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자전을 느껴 못 느껴. 하지만 자전해 안 해? 하잖아. 천체는 가만히 있어. 근데 지구에 타고 있는 내가 나 가만히 있는데 제가 움직여! 이런다고. 이해돼요? 우리는 자전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도 느끼지 못해. 분명히 나는 근데 반시계로 움직인다고.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정면 중심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내 입장에선 반시계를 이렇게 움직이면 천체는요. 여기 내 눈앞에 있던 게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그치?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걸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해요. 천체의 일주운동. 이 일주라는 말이 하루 동안 달릴 주자. 주마간 할 때 주자입니다. 주자가 달릴 주자. 하루 동안 막 달려 움직여. 천체가 하루 동안 이렇게 움직여. 왜? 지구가 자전하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천체는 원래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일주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로 뭐가 써있는 거야? 지구 자전 때문에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건 알겠어. 근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천체가 하루 동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림 좀 볼까? 이게 지구 자전에 의한 두 번째 현상입니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 방향을 예측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 잘 들어놓지 않으면 완전 헷갈려. 뭔 소리인지 몰라. 지구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내가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별자리를 지금 관찰하러 나갔어. 밥 먹고 저녁 먹고서 19시에 오후 7시야. 7시에 나가서 봤어. 저기 있다! 여기 떠 있어. 이렇게 보이죠? 띵띵띵띵띵 국자 모양, 그죠? 떠 있어. 떠 있는데 밥 먹고 나서 이제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가야지 해서 잠깐 들어가서 또 먹으러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배부른데 게임이나 한 판 할까 해서 게임 한 판 하고 나왔더니 21시야. 몇 시죠? 밤 9시죠. 2시간 후에 다시 나온 거야. 맞죠? 그랬더니 저기 있었는데 아까 이제는 여기 있네. 맞아요? 별자리가 좀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야. 아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았죠?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움직인 게 보인단 말이야.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요 지평선을 기준으로 사진을 탕 찍어놓고 2시간 후에 또 사진을 탕 찍으면 별자리가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별을 찍을 수 있는 좋은 장비가 있다면, 그죠? 재미있어요. 내 눈. 알았게? 그래서 2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찍을 수 있다면 이렇게 움직인 걸 알 수 있다고요. 천체는 원래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근데 왜 움직였지? 지구가 자전에서 움직인 것처럼 보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이동했을 때 그 각도를 재봐. 여기 있던 게 끝에 요 첫 번째 별 기준으로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의 차이를 대면 몇 도 나와요? 30도 나오는 거 보여요? 지구 자전 속도가 몇 도였어요? 1시간에 15도였잖아. 30도로 움직였다는 거 몇 시간 동안 이동한 거야? 2시간 동안 이동했다는 뜻이네. 확실하죠? 2시간, 진짜 딱 2시간 만에 나왔는데, 그치? 딱 2시간 만에 나왔는데, 진짜 딱 30도 이동했어. 뭔 소리야? 자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자전 때문에 나타난 거 맞네. 자전 때문에 천체가 일주 운동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전이 반시계 방향이면 천체 일주 운동은 시계 방향, 거꾸로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천체가 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다시 말해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고, 아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걸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다면 시계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가는 거죠. 다시 천체가 일주 운동하는 방향은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는 거야. 내가 남쪽 하늘을, 북쪽이네요.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죠. 근데 천체 일주 운동은 동에서 서로 간다는, 어느 하늘 방향으로 자꾸 움직인다는 거야. 서쪽 하늘 방향으로 자꾸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일로 움직인 겁니다. 시험 문제. 19시에 나가봤더니 북두칠성이 여기 있었다. 2시간 후에는 1번. 오른쪽으로 움직일까? 2번. 왼쪽으로 움직일까? 답은 2번이죠. 서쪽 하늘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 라는 걸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일지, 이렇게 움직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안 돼. 동서남북이 정해지면은 서쪽 하늘 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야. 왜? 동에서 서로 이동해야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우리 책에 정리만 좀 할게요. 천체 일주 운동은 지구 자전하고 반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전의 속도, 자전의 방향이 서에서 동이라면 천체 일주 운동 방향,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는 거 보이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주 운동의 속도는요, 천체 일주 운동 속도는 무슨 속도가 똑같다?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자전 속도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자전 속도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전의 이유 때문에 저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오케이. 일단 됐습니다. 문제 좀 풀고 갈게요. 개념 쏙쏙 문제 풀어봅시다. 91쪽입니다. 자전이 다 끝난 건 아니고 좀 남았어요.